자, 212페이지 보면 위에 6번 개발인 허가 제한 이거는 1월 달에 합시다. 예, 성장 관리 계획 나오면서 요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2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입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이게 난개발 방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개발을 합시다. 개발의 대표 그러면 건축이죠. 일단 건축물을 건축한다, 개발한다, 건축한다. 건축하게 되면 건물 규모에 맞게끔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사람이 많이 가게 되면 도로가, 학교가, 공원이, 주차장이, 즉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이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법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이 부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뻔히 저기 개발할 줄 알고 개발하면 기반이 부족이 예상된다. 그 상태에서 개발하면 난개발 나오죠. 난개발. 어떻게 해서 난개발 막을까 해서 부족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족한 만큼 추가 설치를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개발하면 난개발이 없어요.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상황이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고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어디가 곤란하냐? 어쩌면 곤란한가? 자, 지금 우리가 쫙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점포역 7번 출구. 여기 7번 출구에 여기에 건물 하나 새로 들어갔고 여기에 커피숍 들어갔고 또 뭐 현대 있고 그리고 우리 건물이 있고 밑에 있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사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일대는 여기는 개발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개발이 됐죠. 곤란하다 이런 지역은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그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개발 완료됐는데 앞에 있는 이 도로폭이 몇 메타 나옵니까? 네, 몇 메타 나옵니까? 10m 나옵니다. 10m. 왜 이 도로를 10m 만들었을까요? 이 도로는 몇 메타요? 30m. 왜 30m 만들었을까요? 이 도로는 몇 메타요? 10m. 왜 10m를 만들었을까요? 그때는 여기가 개발이 될 때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는가? 도시계획을 이 지역의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60을 주고 평균적으로 용적률을 마이너스 300을 줬다. 이렇게 건폐율 60%, 용적률 300% 해가지고 자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 여기에다가 땅 면적을 딱 대입을 하면 건물의 총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총 얼마 정도 커지면 인구가 얼마 정도, 차량통이 얼마 정도 예상해가지고 여기를 개발해 놨어요. 도로폭이 10m.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땅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위로 가잖아요. 위로 터지게.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에서 늘고 상업적인 지금 여기가 용적률이 900이 됐어요. 위에 3배를 더 준다고. 몇 배가 늘어났다고요?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차가 몇 배 더 와요? 3배. 도를 몇 배 늘려야 돼요? 3배. 이걸 3배 더 늘릴 방향이 있냐? 그게 가능하냐? 어쩐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미 기존의 용적률 300에서 900이 되면 3배가 늘어난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철거하고 다시 짓는 순간 3배를 더 커진다. 그러면 도로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여기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해가지고 건물이 커지는 걸 갖다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m인데 여기 개발할 때 10m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개발하는 지역들 생각해봐요. 2차로인데 재개발하니까 이쪽 늘리고 해서 4쪽 되거든요. 살짝 여기 밀어내고 살짝 밀어서 이만큼 도로 늘리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도로는 몇 메타 만들었네? 도로가 20m까지는 늘어났네. 몇 배 늘어났다고요? 2배. 그럼 건물을 3배 늘리면 돼야 안 되지. 그러니까 건물은 900은 하지 말고 2배 얼마 맞아? 600만 하자. 이렇게 해서 지정한 데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커지는 거. 용적률을 50%까지 반까지 강화하겠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 봅시다. 212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 특광특특 시정호수는 주거 상업공업 주상공이 개발을 개발, 그러니까 개발이 된 주상공입니다.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 명칭 찾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2번 지정규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규정. 어떤 데다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까?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정한다. 국가가 정해준다. 그 조건을 국가가 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지정절차. 누가 지정한다고요? 특광특특 시장호수가 지정을 하되 반드시 이것은 전문가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심의해야 돼요. 심의.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니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2번 이렇게 심의 거쳐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면 반드시 고시해야 됩니다. 심의하고 고시는 절차에서 필수입니다. 필수. 누가 무슨 결정하든 간에 반드시 심의하고 반드시 고시한다. 그러니까 심의하고 고시는 항상 있는 절차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시가 널리 알린다는데 어디다 알립니까? 그러면 특광특특 시장호수 지자체장이니까 공보에 고시한다. 공보 그래야죠. 4번 지정고시효과 나죠. 특광특특 시장호수는 개발밀도 관리관에서 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거음표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거음표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하겠다. 그래서 용적률 50% 강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난개발을 막겠다 얘기입니다. 개발이 끝난 주상공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 부족이 예상되는데 추가 설치가 곤란하다. 거기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을 하고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해주니까 그 기준에 맞는 데다 지정을 하되 반드시 뭐라 한다? 전문가 판단, 심의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은 용적률 50%까지 강화합니다. 2번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얘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데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미개발.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미개발지입니다. 미개발지인데 간단하게 여기가 뭡니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지역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개발지역에 사람 살아야 안 살아요? 네, 살기는 살죠. 많이는 못 살지만. 이 그린벨트가 72년도에 지정됐으니까 72년 전에는 들어가서 개발하면서 살았어요. 72년부터 딱 막혔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있다가 하더라도 별로 많이 그린벨트는 사람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쩐다고? 넘바산 들판이 많아요. 들판이. 근데 이 그린벨트가 여기서 해제가 된다고. 해제가. 자, 이만큼 그린벨트가 개발이 안 돼 있다. 어쩐다고? 해제된다고. 해제된다 그러면 100% 뭐 한다고요? 개발하려고 해제하지 개발 안 할 거면 왜 해제하겠습니까? 100% 개발이 됩니다. 개발한다. 어쩐다고? 그 전에 여기가 별로 개발이 없었으니까 도로도 거의 없다고 해요.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갑자기 이따 개발한다. 아파트를 갖다 몇 세대 짓는다. 아파트를 5,000세대를 건축한다. 그러면 도로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4,000세대부터 무조건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에 초등학교가 2,500세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가 2,500세대 있는데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얘들이 막 3km 밖으로 다녔다 이렇게. 학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 여기 딱 들어 개발하면 이게 1,500세대 이상만 개발하면 그 사람이 학교를 내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4,000 이상 되면은 대부분 도시가 기준이 4,000입니다. 4,000 이상 되면 여기다 뭐 내겠다가 초등학교 5억 근데 얼마네? 5,000이네. 이금 해도 하겠네. 그럼 초등학교가 커야 돼. 그러면은 개발할 때 그만큼 네 초등학교 지어가지고 어쩐다 기부채납을 이런 게 나온다고. 여기는 빈 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빈 땅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 개발을 주로 뭐 하고 민간이 하고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반 시설은 기반 시설 설치는 누가 해야 돼요? 공원, 학교, 광장, 주차장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기반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 그거 하려고 세금 받았으니까 해줘야지. 근데 여기에 기반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이 계산해 봤더니 총 비용이 얼마 드냐? 500원 500원. 총 비용이 500원이 드는데 국가나 지자체 금고 봤더니 얼마밖에 없어요? 400원밖에 없어요. 얼마가 부족해요? 100원이 부족해요.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병원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냐 여기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100원을 받아가지고 어떤다? 500원 만들어서 설치하면 난개발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지역을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서 개발하려면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라. 돈 내라. 얼마 낼까요? 그러면 얼마 낼까? 그러면 그거 계산해 보면 되지. 기반 시설을 얼마나 설치할까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얼마라고? 500원. 국가지자체 얼마 낸다? 400원. 100원을 갖다 100원을 안분하는 것이지 전체 개발 면적분에 본인의 개발 면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과된 금액을 받으면 되겠다. 이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1번 특광특특 시정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 부담을 지정해야 된다.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 제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완화 해제입니다.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점. 결론적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원에서 해제. 녹지 지역이 주거 상업공업으로 변경. 그런 생각하면 돼요. 농림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변경. 그런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지역이 개발이 되는 지역으로 바뀌면 필연적으로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정 절차를 보게 되면 특광특특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 변경하며 주민의 의견 듣고 해당 지자체를 땐 지방대 심의 거치고 심의 거쳐 지정했으면 고시합니다. 반드시 하는 두 개 뭐 있다고요?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심의 거쳐 지정 뭘 해야 되고 고시해야 하는데 지금 읽어봤더니 그 말고 하나 더 있죠. 예, 주민의 의견 정지.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상의 차이는 심의하고 고시는 언제나 모든 절차에 다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상식이다고요. 심의하고 고시하는 건 상식이다. 그것은 어디든지 다 한다. 그러니까 상식 빼고 심의, 고시 빼고 무슨 절차가 있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절차가 없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와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개발밀도 안 함. 기반 부담구역 한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반 설치계 수립.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누굽니까? 특광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했어요. 뭐 하려고? 돈 받으려고. 얼마 받을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특광특특 시장 군수가 구역 지정했으면 본인이 기반 설치계 수립을 해야죠. 그 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번은 3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특광특특 시장구수는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라 이 얘기고. 4번 어려도 4번 나오던데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하고 1년 어려 시험에서 2년 이렇게 나온 거야.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구역 지정해야 된다. 공법에서 해제 실효가 나오는데 해제 실효는 언제나 다음 날이요. 해제된다, 실효된다, 효력 잃는다. 언제나 다음 날. 이렇게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만들 때 기간을 몇 년 준다고요? 1년. 1년 내 계획 만들어라. 1년 내 계획을 안 만들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됩니다. 1년도 중요하고 다음 날도 중요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난개발 방지니까 반드시 나오고 1년이 되는 다음 날 어쩐다고? 해제된다고. 올해는 내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험에 나온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험에 정해져 있으니까 해제가 답으로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래요. 올해는 뭐가? 해제가 답으로 나오기를 기원, 투, 쓰리 뭐라고요? 기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반시설은 1년, 기원, 기투합니다가 아니고 기원합니다. 기반시설 1년. 5번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이요. 그럼 어떤 데다 지정을 할까요? 그것은 국토부 장관이 기준 만들어 줄 테니까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 준 기준, 국토부 장관 국가가 기준을 정해 줄 테니까 그 기준에 맞는 지역을 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인데 1번 부과 대상.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개발을 할 때 돈을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많이 끌어오니까 기반시설 필요하니까 사람을 많이 끌어오는 애들한테 돈 받자. 건축물에 건축하면 사람이 옵니까? 공작물 설치하면 사람이 옵니까? 뭐 거의 올 일 없죠. 토지 형질 변경하면 사람이 옵니까? 아니요. 토속 채취하면 아니요. 토지 분할하면 아니요. 물건 싸면 아니요. 어제 얘밖에 없죠. 건축물을 건축하니까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인데 너무 작게 건물 지으면 몇 명이 오겠습니까? 돈 내지 말아요. 얼마부터 받습니까? 200초가니까 60평 넘는 건물 지을 때 200초가지 200초가 60평 200이면 60평이니까 60평 넘는 건물을 지을 때는 어쩌라고요? 돈 내세요. 뭐 할 때? 신축하고 증축할 때.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은 뭐 신축 증축 그러면 어렵고 나중에 다 배우고 그러니까는 한 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11, 12 돌고 1월달 가야 이해되지. 신축이 뭡니까? 새로 짓는 거. 증축은요? 늘리는 거. 개축은요? 고치는 거. 재축은요? 새니까 다시 하는 거. 이전은요? 옮기는 거. 그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 배우고 다시 국토개법 넘어와서 설명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11, 12는 하려고 애쓰지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국토계획법을 이해를 하려면 개발법, 토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알고 국계법을 봐야 이해가 된다고. 개발법을 알려면 국계법을 알아야 돼요. 토정법을 알려면 국계법을 알아야 돼요. 건축법 하려면 국계법을 알아야 돼요. 주택법도 국계법을 알아요. 농지법도 국계법. 결론은 어느 거 먼저 하든 구조가 모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달 빙 돌 때까지 일단 참아보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요. 1월에 온 사람들은 3월에 시작되고 2달 참아니까 3월에 온 사람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때 오면은 3월에 오면은 솔직히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는데
그분들은 5월달에 시작되니까요. 따라오려면 엄청 5월달에 오면 솔직히 늦었죠. 솔직히말로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요. 5월에 오면 늦어요. 특이한 사람들 5월에 올 겁니다. 진짜 머리가 완전 비상하다든가 아니면 장원고시에서 7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5월달에 합격하고 일반인들이 5월달에 와서는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자, 그 밑에 봅시다. 2번 민간부담료, 3번 감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온 적 없고. 4번 납부 의무장. 어쩌나 납부 의무장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갑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땅 가지고 있어요. 땅 가지고 있으면 갑이 뭐라고요? 지주. 을이 이 땅을 빌려서 임차 빌려가지고 을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200초가 되는 건물 건축한다. 돈 내야 된다. 지주인 갑이 낼까요? 아니면 건축주인 을이 낼까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 갑이 내겠어요? 을이 내겠어요? 뭐라고요? 네가 여기에다 건물을 지니까 어쩐다고? 사람이 온다. 누가 낸다? 을이 내야 된다. 건축하는 자가 냅니다. 지주가 아니고 건축주. 건물 주인이 돈 내야지 땅 주인이 돈 내는 건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계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비용 납부합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납부 시기, 강제 징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3번 이제 성장 관리 계획 구역하고 성장 관리 계획 이게 이제 맨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하고 성장 관리 계획은 자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시내가 있습니다. 시내 시가지 어디를 보고 시가지라 그래요? 주, 상, 공 여기에 시가지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만큼 해서 여기에 시가지 여기에 시가지가 있다. 여기는 주, 상, 공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왜 지정한대요? 개발하려고. 개발 목적. 그러니까 주상공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어떻게 개발할 건데 먼저 뭘 만들어 놓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쩐다고요? 주, 상, 공 지정을 하고 그리고 어쩐다고요? 개발한다고. 어디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주상공은 난개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상공은 뭐가 없다? 난개발이 없어. 난개발. 체계적인 개발하니까. 근데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는 이런 도로가 있는 도로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연결 이런 도로도 하나 있고 도로가 이렇게도 지나가고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있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원래 목적이 뭡니까?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집 하나 지을게? 뭐 그거 해야 되지. 여기다 창고 하나 지을 때 그거는 되지. 공장 하나 지었는데 그것도 되지. 집 하나 짓고 창고 짓고 공장 짓고 조그만 개발은 이렇게 된다고. 조그만 개발은. 근데 이 지역에 여기가 녹간농자인데 이 지역에 이만큼 해서 여기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여기가 뭐가 되고요? 신도시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야. 다시 신도시가 지정된다. 뭐가 된다고? 주상공. 그럼 먼저 여기다 뭘 만든다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주상공이 배치가 되면 그 계획대로 개발하니까 여기는 난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00% 체계적인 개발이지. 계획 개발이니까 난개발이 안 돼요. 여기는 난개발 안 되는데 이 도로 따라가지고 이게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도로 따라서 100% 개발됩니다. 이것은 신도시 들어오면 도로 인근이 분명히 이렇게 도로 인근이 개발된다고. 이거
100% 개발돼 다 개발돼 있는 데는 도로 따라서 개발이 됩니다. 왜 신도시 지정하면 주변 땅값도 같이 뛸까요? 신도시도 아니면서 왜 얘 지정하면 옆에가 뛴답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안에가 늘어났지 밖에 안 늘어난대요. 그래도 많이 다니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신도시에서 갑이 당연히 옆에서 신도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갑이 여기서 농사짓고 평생 농사짓고 사는데 농사를 좀 많이 지었어요. 신도시니까 수용이 돼 수용을 하면서 보상금이 얼마 나왔어요? 500억 나왔어요. 500억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다 못 써요. 솔직한 얘기로 500억 이거 세면은 며칠 걸릴까요? 못 쓸걸요. 세면 친구가 전화 오면 잊어먹고 다시 해야 되고 아마 못 쓸 거예요. 이거 세보라 그러면. 근데 500을 받았으니까 농사짓도 500 받아가지고 아이고 힘드는데 난 이제 그만할래. 먹고 이거 써도 죽어도 다 못 죽겠다 해가지고 안 하고 500도 가려고 하면 국가에서 뭐라 하냐. 뭐라 하세요? 사장님 아니면 김씨 그만 가면 안 되지. 그냥 가면 안 되고 땅 팔았으니까 뭐를 내야지?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땅 팔았잖아. 양도세. 양도세 얼마 내야 돼요? 180억 내라. 왜 살 때는 넣고 100억이 샀잖아 그거. 500에 팔았으니까 얼마나 이거? 400억 남겼으니까 그럼 양도세 180원 무리한 거 아니까 180원 내라. 뭐라 하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땅 팔았냐고 억울해 죽겠는데 정상적으로 내 땅은 한 900원 가는데 수용하면서 꼴랑 500억 주고 무슨 세금 내라 그러냐고. 반발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거는 뭐로 본다? 양도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세요. 180원 내도 320원 먹고 사는데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아까워요 안 할까요? 아깝죠. 그럼 어떻게 해서 세금을 면할까요? 세금 내기 싫은데 어쩌자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냐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대체 토지 취득한다고 해서 대토를 해요. 대토를 수용당하고 1년 안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땅 면적이 얼마, 금액이 얼마 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런 땅을 보게 되면 대토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큰 개발이 이루어진다. 주변 땅값은 100% 뛰어요. 100% 구조를 뛸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뭔가 큰 개발이 이루어진다. 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동네 이장님하고 매 막걸리 먹으면서 양주는 좀 그렇고 이장님 친해져 가지고 이 동네 땅을 야금야금 다 잡아놔요. 다 잡아놓으면 돈이 100% 온다는 거 알아요. 이런 거 해본 사람들. 제가 대구에서 강의를 몇 년 했는데 한 분이 대구 공항이 어디로 옆에 넘어갔죠? 진입니까? 진이가 아니고 군이 그리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는 분이 교수님 저는 거기 가서 미리 가서 내 자리나 잡아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가서 진치고 있어야지. 마을 이자님들 다 잡아놓고 그분들 술이나 사주고 한 2, 3년 작업 다 해놓으면 주민이 누군지 알고 내가 다 잡아놓고 외지에서 100% 올 것이고 돈 들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편히 살랍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신도시니까 뭐라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니까 난개발이 나와야 나요? 안 나오죠. 그럼 여기는 난개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개발하면 안 되는데 개발된다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일대가 아무래도 이 일대가 내가 보기에 여기 개발이 될 것 같아 여기가. 그럼 이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개발될 것 같고 분위기 보니까 이쪽도 개발되겠는데 이거 여기도 이렇게 개발될 것 같고 하나 더 여기도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는 개발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개발되는데 분위기상으로 여기는 뭐가 없어요? 개발 계획이 없어요. 내비두면 내 마음대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쩐다고? 난개발 나온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어쩐다고요? 커지죠? 무질서하게 커지죠? 커지는 게 뭡니까? 잘한다? 성장이지 성장. 어차피 여기는 개발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개발 못하게 막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발될 지역이니까 여기를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럼 구역 3개 정했어요. 어떻게 개발하라? 이렇게 개발하라고 차라리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어주고 이 계획에 맞게끔 규제하자. 이 계획에 맞으면 뭘 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안 맞으면 허가를 하지 말자. 개발인 허가 기준 중에서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이 피도시재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지정이 안 돼 있지. 여기는 어쩐다고? 돼 있지. 그럼 여기서 개발행 할 때는 반드시 뭐 맞추라고요? 성장관리계획 봐라 이런 얘기요. 이런 데서 개발행 할 때 성장관리계획 안 보고 하면 또 사고 친다는 얘기요. 성장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하고 비슷해요. 이해 안 보면 또 대형사고 나온다고. 여기에다가 누구가 여기에다가 자 갑이 와가지고 우리가 중개하는데 사장님 창고 짓게끔 200평만 사주세요. 콜 사줬어. 근데 여기는 성장관리계획 수립돼 있어. 수립돼 있으니까 뭐 사였다고? 계획관리는 참고 되거든요. 계획관리 참고 딱 써야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주거형 이렇게 찍혔어요. 어쩐다고? 참고 안 돼 이런 얘기요. 성장관리계획에서 뭐는 돼 뭐는 안 돼. 성장관리계획을 다 잡아놨다는 얘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땅을 사주냐는 얘기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산업유통형 이렇게 나온다고. 뭐도 되고 주로 여기는 뭐 위주로 가자? 공장이나 창고 위주로 가자 이런 얘기요. 무슨 형 나오면 그 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요.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장관리계획인데 이 제도가 나온 지 성장관리계획 구역하고 성장관리계획인 올해 나왔어요. 올 7월 달에. 그 전에는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이 나온 지 한 5년 돼서 5년. 성장관리방안. 그러니까 여기다 성장관리방안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올 7월 달에 정확히 하자 정확히.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 하고 거기 개발계획을 뭘 한다? 성장관리계획을 한다. 그러면서 이 성장관리계획 우리 시험에 2번 났는데 올해 시험에 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보고 자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은 저기가 어디냐고. 신도시가 뭐라고요? 주상공. 얘가 답으로 계속 나 얘가. 상식적으로 주상공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요. 녹관농자 주상공은 개발, 녹관농자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게 성장관리계획인데 올해 시험에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서 215페이지 성장관리계획과 1번 지정권자 보게 되면 누가 지정합니까? 누구? 본인이 해야지. 덕광턱턱 시장수. 박스 봐보면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어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근데 실제 중요한 건 그 위에 있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주상공 안됨. 이게 시험 문제. 주상공 안됨. 지정 절차는 지금은 지정 절차 보지 맙시다. 넘어가시고 나중에 1초 만에 해주니까. 자 2번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광특특 시장구소가 성장관리계획 구역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돼. 계획. 자 그 사람이 만들고 2번 자 보세요. 여기 성장관리계획 구역 원래 안 들어왔으면 뭐가 됐는데 창고가 됐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창고가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규제하잖아요. 규제. 자꾸 규제하면 국민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뺏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 항공공인중개사 협회장 투표했습니다. 투표.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 없겠지만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분이 와서 좀 밀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2분을 밀었는데 2분이 경쟁하더라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1번을 밀어주세요. 이쪽은 2번을 밀어주세요. 오늘 하나만 밀 수가 없으니까. 했는데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더라고, 다행히. 그럼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개사들 합격했다 하고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수료가 많이 깎였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나는 스스로 원상복귀 시키겠다 이러고 공약으로 들고 나오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하지 말라고. 그것은 그거 지금 우리가 나는 원상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몇 만이요? 5,200만 합시다. 중개하고 연관돼 몇 명이요? 한 100만. 그럼 100만이 5,100만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요. 수수료 낮추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수수료 낮춰가지고 누가 싫어합니까? 공인중개사 말고는 전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럼 국민을 상대로 싸운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싸울 수가 없지. 그 이미 법이 통과됐는데 회장 공약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를 갖다 뺏긴 거예요. 중개사 협회에서 어쨌거나 그럼 수수료가 낮췄으니까 뭔가를 얻어와야 돼요. 뭐 얻어왔답니까? 첫 번째 상대평가하겠다 이거 얻어온 거예요. 이제 중개사 그만 좀 배출하라고. 있는 사람도 많아서 못 해먹겠다.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첫 번째 어떤다고요? 상대평가하겠다 이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1년 전에 2년 전에 강서 명지 국제신도시죠. 거기에서 한 친구가 수수료를 반을 받는 거예요. 그 동네 지역 시장을 이제 박살낸 적이 있어요. 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면 임대인은 안 받아. 나 임차인만 받을 거야.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오세요. 내가 공짜로 팔아주고 할 테니까. 근데 나는 세입자만 돈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줄 서요. 그 집은. 나머지 전부 다 텅 비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열반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법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나 너 밤길 조심해. 맨날 말만 밤길 조심해. 밤에 안 나가. 밤에 안 나가면 되지. 6개월 되니까 완전 그 동네가 명지 자체가 쑥대밭 돼버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나도 처음에 할 생각 없었다고. 근데 이게 정회원 제도가 있거든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서면에는 정회원 100명 더 이상 안 받아준다. 한 명이 나가면 받아내는 게 있다고. 새로운 사람 들으면 새로운 사람은 안 받아준다고. 정회원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진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차려봤자 100점 100표 져. 몇 달 안에 문 닫는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 제도 가지고 자기 못하게 막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아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도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같이 죽자. 그렇게 해서 반값을 치다 보니까는 난리 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분이 마음 접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택해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 못 살게 하지 마라 이런 게 다 같이 살아야지. 우리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서울에서는 더 특이한 애가 나와요. 다인 중개를 해가지고 임대인 안 받고 임차인 반만 받아요. 그럼 얼마예요? 25%. 또 다른 애가 또 나온 거예요. 막 뭐 우대빵 이런 거 있어요. 희한한 거 나와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시장을 완전 교란시킨다고. 이거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떻게 잡을 거 해가지고 후보들 공약을 봐요. 공약을. 가장 급선무는 걔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공약을 유심히 봤더니 그걸 갖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이걸 갖다가 하여튼 어떻게 없애겠다 그랬는데 실천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방안이 있더라고. 한 사람은. 내가 협회장 되면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뺏어오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이제 그쪽을 적극 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옛날에 저는 91년도에 합격했다 그랬죠. 그때 시험 보고 그때 합격했으니까 제가 시험 공부할 때 당시에 그때는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협회에 가입했다는 게 없으면 개설 등록 자체가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자격증이 다 그래요. 협회 의무가입. 또 어느 순간 규제 푼다고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협회 가입 안 해도 된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자격증들은 또 부작용 생기니까 또 의무가입한다고. 그건 다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공인중개사는 의무가입이 안 돼 있다고 지금.
법을 개정해서 의무 가입하고 의무 가입하면 협회는 당연히 회원들한테 실소 문란행하게 되면 윤리 강령이 있다고 이러이러면 제재하고 이러이러면 제재하고 이러면 강퇴하고 어찌해야 돼요? 강퇴시켜보면 돼요. 협회 등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중개할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이 있더라고. 맨날 가서 밤길 조심해 이럴 필요 없겠더라고. 근데 그 후보는 그걸 꺼내더라고. 신기하게. 여기가 맞겠네 여기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당선됐어요. 거기가 당선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방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런 얘기요. 규제를 강하게 하면 국민들은 싫어해요. 또 잡으니까. 이게 없었으면 얘는 참고 지을 수가 있는데 얘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그 대신 어쩐다고 2번 검표를 풀어줄게. 더 지어라 더. 그 박스 보면 계획관리 검표율이 원래 얼마냐 40인데 50을 줄게. 밑에 있는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생산녹지가 원래 20인데 30을 줄게. 밑에 용적률 보게 되면 계획관리가 100인데 125를 줄게. 훨씬 그럼 땅값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진다고. 그 대신 그 계획에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준 게 있으면 하나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결코 나쁜 건 아니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타당 선거도 나오는데 공법에서 무슨 계획을 재검토한다 그러면 재검토는 몇 년이면 강사님 필요한다고요? 5년. 그렇죠. 5년. 재검토는 무조건 5년. 그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라는 내용이 의외로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 파트는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국토계획법 마쳤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도시관리계 내용 이거 첫 번째 암기 6개 암기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용도지역 21개 암기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개발행위가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인가 이 정도는 암기돼 있어야 돼요. 3개 암기했으면 국토계획법은 했단 얘기입니다. 근데 1월달 가게 되면 이거 암기돼 있는 상태에서 수업 듣는 거하고 1월달에 처음 온 사람 지금 수업 들으면 좀 어렵잖아요. 뭔지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1월달에 처음 온 사람은 그때 이제 이걸 느낀다고. 우리는 어쩐데 1월달 우리는 아주 여유 있게 듣는다고. 그 정도는 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로 개발법은 하루에 끝납니다. 하루에. 다음 주 개발법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